이러한 그 엔화 강세 요인에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금리는 통화 정책의 완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정책을 취사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엔화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엔화 자산을 투자하는 그 케이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금액이 이런 게 신문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엔화에 대한 거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엔고가 진행될 거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140대 있는 이 달러 대 엔화 환율이 올 연말에는 110에서 100까지도 치솟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봄으로써 지금 거의 한 30% 이상 절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도 한 120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즉 이러한 그 엔화 강세 요인에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와 10년물 YCC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중금리도 올라갈 거다라는 이러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약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유로와 엔화는 강세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일본 엔화는 계속 올해는 강세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그 정책금리 인상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지난해 11월 달에 일본 국회에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러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우선 국회 발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지금 기준금리를 종료할 때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급준비금리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유지하거나 혹은 오버나이트 콜 금리를 목표로 하는 예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음과 동시에 단기 금리를 조정할 때 이거를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제로로 유지할지 혹은 0.1%로 올릴지 혹은 더 나아가서 0.25% 또는 0.5%까지 올릴지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중앙은행 총재의 발행이 있고 나서 일본 시장에서는 당연히 올해 들어와서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데 거의 확정을 하고 단지 시기만이 문제다 하면서 떠오르는 시기가 사실은 1월설, 4월설, 7월설 이 세 개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1월설은 아시다시피 연초에 그것도 1월 1일 날 일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이거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진정되면 4월 달이나 7월 달 정도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일본 예산의 4분의 1이 이자와 그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세계에서 정부 부채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260%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다행히 일본이 요새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이상률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3.6% 정도의 그 월급을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어차피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는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공감대입니다. 동시에 10년물 YCC, 즉 국채의 무한정 매입으로 시중금리를 눌러놓는 이런 정책도 폐지될 거라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 일본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되느냐 해서 7월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먼저 상반기에 인상이 되고 뒤따라서 10년물 YCC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엔화가 강세로 갈 수뿐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나 7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하반기 들어와서 뒤따라서 곧이어 10년물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이 엔화는 강세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안화를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우선 위안화도 지금 중국에서 그 지준율 인하하고 사실상 금리 인하하고 뭐 증시 부양책도 좀 막 대규모로 좀 펼치고 이러면서 약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제 관치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부가 발표를 해요. 1년 우대 대출 금리, 뭐 5년물 금리, 5년물이 이제 부동산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서부터 1년, 5년 이런 금리를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본 이면에는 중국은 사실은 팬데믹 사태 때 다른 나라와 달리 통화 발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지도 않고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그러한 위기 상황에 빠졌거든요. 아시다시피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면은 국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즉 앞으로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가능하면 소비를 미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부동산 경기의 버블을 더 이상 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중국 정부의 판단과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 중국 증시가 더 위축될 거라는 이런 우려가 중국 정부로 하여금 금리를 동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젠가요 그제 중국이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큰 폭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0.5% 지준율을 내렸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월 달과 9월 달에 두 번 지준율을 내렸거든요. 그때는 0.25%씩 내렸어요. 그런 거 보면 이번에 0.5%는 중국 정부가 과감하게 일단 돈을 풀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방법이 아닌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돈을 풀어서 내수를 부양할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 달러화가 약세 흐름으로 간다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안화는 점진적으로 소폭이나마 강세로 갈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그래서 UB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 위안화의 평균 환율이 한 7.15 위안에서 움직일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7위안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1.1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올해는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세로 갈 거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안화가 이렇게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경제가 대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작년에만 94조 원의 자본, 92조 원의 자금이 유출이 됐다고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유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됨에도 못하는 금리 인하에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위안화는 올해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또 다른 견제수를 던질지 모르고, 또 하나는 지금 대내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서 아마 위안화도 변동성이 그 양방향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금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금리는 일단 통화 정책의 완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일괄적으로 인하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거를 선별적으로 정책을 취사 선택을 할 겁니다. 즉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5년물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부동산의 버블을 더 이상 반치하지 않고 연착륙을 유도시키겠다 하면은 5년물 금리에는 손은 안 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워낙 지금 중국의 부동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중국의 5년물 금리도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금리를 보면 1년물 우대 대출 금리, 이게 다른 나라의 이제 기준금리격이거든요. 이게 지금 5개월째 동결되고 있는데 지금 수준은 이게 3.45%에 묶여 있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약 2%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물 금리는 지금 4.2%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금리는 앞으로 내리긴 내릴 건데 시기를 언제 선택할지가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 환율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화 환율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1분기까지는 지금 1,300대를 유지하고 2분기서부터는 1,200원대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은행하고 증권회사들은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1분기의 평균값이 1,309원이고 2분기에 1,292원, 3분기에 1,282원, 4분기에 1,280원으로 아주 소폭으로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게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의 전망입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즉 외국계 은행이나 투자기관들은 이걸 좀 공격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들여다보면 1분기에 1,308원, 2분기에 1,286원, 3분기에 1,270원, 4분기에 가서는 1,244원으로 그들의 평균값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금리나 환율은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은 미국 달러화와 반비례하고 아시다시피 위안화하고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통화가 다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즉 달러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강세로 가는 거고, 위안화가 점진적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는 같은 이 동조화 현상 때문에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즉 달러의 입장에서 보던, 위안화의 입장에서 보던 우리 원화는 흐름이 강세로 갈 거라는 전망인데, 여기에도 변동성은 생존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미국 자체가 지금 대선도 있고 세계에서 전쟁을 2개나 치르고 있고, 또 이팔 전쟁 같은 경우에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서 달러 자체의 변동성이 하반기에 커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 환율이나 금리도 약간의 변동성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환율과 금리를 한번 대충 훑어봤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보니까 참 앞으로 이 환율이 정말 우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증시, 지금 한국 증시는 계속 빠지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저러다
나중에 환차손을 좀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게 엔화예요. 엔화. 엔화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고, 게다가 YCC도 폐지된다 하니까 지금 강세 전망을 보통 강한 데서는 올해 한 30%까지 절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절상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 일본 증시에 보면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 채권이 있어. 거기다 투자를 하면 엔화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채권의 가격이 올해 상승할 거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런데 미국 채권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엔화에 대한 투자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이제 동시에 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투자법이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진짜 이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이 정보 습득이 뛰어나지다 보니까 투자의 그 대상이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늘어나면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과 관련해서 오늘 홍익희 교수님과 다뤄봤고요. 네,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